일단 이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서 되면서.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그 다음 차례는 이더리움 아니냐. 맞아요.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고요. 지금 이제 시기로 보면 한 5월 말경에 이제 그 지금대로 된다면 5월 말경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승인될 거고, 물론 여러 가지 안들이 많습니다. 비트코인을 승인한 판국에 이더리움이 승인 안 될 이유가 안될 없다라는 이유가 없다. 쪽이 그쪽 하나가 있고, 네. 또 하나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완전 다르다. 이더리움은 뭐 그 지분 증명이라던가 이런 여러 문제들에 있어서 뭐 증권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고, 그래서 ETF 승인이 어려울 수도 있다. 뭐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를 타고 이더리움 ETF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차면서 더 이제 신기하게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, 한국에서, 특히 한국에서 이제 특별히 인기 있는 코인이 두 가지 있죠. 네. 이더리움 클래식과 클래식. 리플인데,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업비트 거래량 1위를 차지했었고, 또 현물 ETF가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고 나서 한 거의 50%까지 급등한 순간이 있었고, 오히려 비트코인은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온 다음에 이제 뭐 차익 실현을 하면서 오히려 ETF 승인 전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,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승인 전보다 더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인데,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히 왜 이더리움이랑 올랐는지. 이더리움 클래식이 뭔 관계길래, 뭐 잘 아시다시피 뭐 해킹 사건이 있었죠. 더 다오 사건이라고 하는데, 그때 이제 분리가 됐습니다. 그래서 원래 기존의 이더리움 클래식, 이더리움을 유지하자는 파가 이더리움 클래식, 그리고 개선을 하자는 게 이제 지금의 이더리움인데, 지금의 이더리움이죠. 그래서 결국 뿌리가 똑같으니까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면 이더리움 클래식도 될 것이다. 그리고 이제 한국의 또 이더리움의 클래식에 대한 사랑까지 겹쳐서, 그러니까 업비트에서는 거래량 1위였는데 글로벌 거래량을 봤을 때 어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거래량으로 한 10등 정도 수준이었어요. 이더리움 클래식이. 물론 시총이 한 22 정도니까 뭐 그에 비하면 이제 거래량이 뭐 높다고 볼 수 있지만 한국처럼 1등 정도는 아니었는데, 아니었구나.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. 이더리움 클래식도 한번 봐야 된다. 또 하나는 국내에서 역시 이더리움 클래식 인기가 아직까지도 이더리움 있다. 클래식이 좋다. 물론 이제 뭐 대다수의 의견은 아니지만 이제 주변에 난 잘 모르겠다. 왜 이더리움 클래식이 한국에서 이런지 모르겠다고 하면 그냥 왠지 모르게 끌린다. 뭐 이런 일반 투자자들, 그냥 커뮤니티들. 네. 그래서 뭐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네. 어쨌든 이더리움 클래식이 국내에서는 관심이 많다. 그래서 이제 내년 5월이죠. 이더리움 그 현물 ETF 승인 시점이. 그래서 비트코인도 보면은 지난 6월부터, 작년 6월부터 뭐 중간에 등락은 있었지만 6월이 거의 이제 저점을 찍고 계속 쭉 올라왔다고 그쵸. 보면은 네. 지금 이제 5월까지 뭐 한 4, 5개월 남았으니까 ETF 승인에 대해서, 이더리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.